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학적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요. 특히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충돌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탐색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안전장치. 그래서 안전장치의 효과성을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할 내용들을 하기 전에 잠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요. 뭘 얘기할 거냐 하면 지난번에 다뤘던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오늘 필요한 내용을 하나 좀 뽑아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녀석은 또다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가속도라는 걸 또다시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아래 같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워버릴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림은 뒤쪽에서 다룰 그래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요. 미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는 A와 B, 포수가 공을 받을 때, 투수가 던진 공을 손으로 잡았을 때 포수 손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드니까 손바닥 맞아본 친구들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손바닥 맞을 때 안 아프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딱 때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손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잡는다라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시간인데요. A는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A는 시간이 짧게 걸렸고 B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 A, B 중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라는 건데요. 손을 이렇게 쭉 뻗고 있으면 공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손을 뒤로 이렇게 빼면 공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걸린 A라고 하는 것은 버티면서 팔을 이렇게 쭉 편 상태로 받는 거고요. B는 덜 아프기 위해서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인데요. 자, 손이 받는 평균 힘이 더 큰 경우를 고르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평균 힘을 물어봤습니다. 실제 작용하는 힘을 평균 내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라는 건데요. A라고 하는 힘은 센 힘을 받았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센 힘을 받아서 이 전체 면적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A의 면적과 B의 면적이 같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짧으니까 더 큰 힘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B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결과 힘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손이 받는 평균 힘이 더 큰 경우는 A이다. 그 까닭은 A와 B에서 모두 아래의 넓이가 같으므로
아래의 넓이가 같으므로 받은 충격량이 같은데 A가 B보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이 더 크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은 B가 더 길고요. 그 결과 작용하는 힘 역시 B는 줄어든다가 되겠죠. 우리 안전하려면 힘을 세게 받아야 될까요? 작게 받아야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우리가 충격을 완화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충격을 완화하는 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충격은 그대로 받을 건데 우리가 받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넓이가 같을 때 아까 전에 곡선으로 나타났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두 개 있었는데요. 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면적이 같다라고 할 때 시간이 길수록 평균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힘이 좀 줄어들면 안전하겠죠. 조금 더 안전해질 겁니다. 힘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녀석 중에 하나가 뼈입니다. 뼈. 특히 이 흉부나 이런 쪽의 뼈는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해주고요. 이 두개골은 안에 있는 뇌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이 몸 내부에 있는 구성물질을 보호해주는 이 뼈가 부러지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낮추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한다가 아니라 힘을 줄이는 겁니다. 힘을 줄이는 것. 자, 충격을 흡수하는 예인데요. 빠른 속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잡는 경우, 아까 글러브 얘기하는 거죠. 상품 포장용 스티로폼 역시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요거 일명 뾱뾱이라고 부르는 거죠. 깨지기 쉬운 물건을 쌀 때 쓰는 우리 포장재. 그리고 격투기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체조 경기장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습니다. 바닥을 디딜 때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부터 받는 힘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구장의 안전 패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충격을 흡수하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야 될 충격은 정해져 있는데요. 가야 될 충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녀석들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충격이 100이라고 할 때 이런 녀석들이 30이나 40 정도 가져가 주면 그 결과 실제로 우리가 받는 충격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질량이 1000km인 자동차가 20m/s의 속력으로 벽에 충돌하였다. 완전히 정지하는데 0.5초가 걸렸다면 그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은 몇 뉴턴인가 라는 건데요. 얘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나눠서 질량을 지닌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시간과 힘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로 풀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량의 변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써보면은요. 힘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0.5초가 걸린다. 계산하기 쉽게 2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V로 주어집니다. MV.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묶어가지고 1000kg짜리가 나중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나중 속도는 0이 될 거고 처음 속도는 20m/s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산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 요만큼, 그리고 나중 운동량 0.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이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날 건데 이것이 바로 충격량이고요.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므로 얘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작용하므로 저 녀석의 2배만큼의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림을 좀 보죠. 요거는 자동차 테스트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린 잘 눈치 못 채지만 앞에 있는 범퍼입니다. 범퍼의 역할은 깨지는 게 역할입니다. 범퍼가 스스로 깨지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량의 일부를 흡수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생명을 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터져야 큰 충격으로부터 이 얼굴면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매고 있는 장치, 우리 차 타면 반드시 매야 될 것이죠. 안전벨트가 있고요. 자, 이쪽 그림도 살펴보면 하키인데요. 하키에서 키퍼가 발에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패드를 덧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우리 퍽이라고 부르는데요. 단단한 물체입니다. 단단한 물체. 이거를 막대기로 쳐서 때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에 와서 부딪힐 건데 이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구두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할과 원리를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자동차에서 이야기했던 게 3개 있죠? 에어백, 안전띠, 그리고 범퍼. 그렇죠? 자, 에어백은 역할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 장치에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뭐 이제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핸들 이런 거에 부딪히는 것을 완화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서 시간을 늘려서 힘을 분산해 주는 장치가 에어백입니다. 자, 두 번째 안전띠인데요. 안전띠는 충돌 과정에서 차가 갑자기 멈출 때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나 급제동 시 순간적으로 당겨져서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는 장치, 이것을 우리는 안전띠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범퍼인데요. 충돌 시 차량이 서서히 멈추게 해준다.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차량이 멈추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찌그러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사고 났을 때 범퍼가 찌그러지는 것은 범퍼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줘서 시간을 길게 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힘을 줄여줄 수 있겠죠. 이런 장치들이고요. 자, 아이스하키에서 사용하는 장치들입니다. 뭐 헬멧이라든가 무릎 보호대 이런 건데 아까 전에 발에다 차는 두꺼운 보호대 있었죠? 자, 헬멧은 선수들끼리 충돌 과정에서 단단한 시설물, 벽이나 이런 것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충돌 시 머리로 전달되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해준다. 힘의 크기를 작게 해준다. 역시 시간을 늘려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안쪽에 완충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완충제가 머리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역할이 더 있는데요. 헬멧도 역시 미덕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깨지는 겁니다. 헬멧이 깨짐으로 해서 실제 충격량의 일부를 자신이 파손되면서 헬멧이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빠져 있습니다. 자, 무릎 보호대는 선수들끼리 충돌이나 빙판에 넘어질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푹신한 재질이라는 얘기는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늘려주면 가해지는 힘이 작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깨지는 현상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학교나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충격흡수 장치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각자 조사해보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예들이 있네요. 학교에 농구대, 우리 농구대 보면 농구대가 있고 여기에 패드로 이렇게 감싸놨죠.
우리 슛을 하려고 이렇게 뛰어들다가 미처 멈추지 못하면 부딪혔을 때 쐐기둥에 부딪히면 시간이 매우 짧게 되고요. 그러면 가해지는 힘이 커져서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패드를 붙여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 뭐 어린 동생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을 건데요. 모서리 등에 이제 실리콘과 같은 재질을 덧대가지고 충돌했을 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도 있고요. 가정에서 역시 유아들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죠. 매트를 깔아서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매트의 용도는 추가되는데요. 이 매트를 깔면 충격이 줄어들고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들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설치된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문을 보면 문하고 벽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은색 장치 있죠? 이것이 실제 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해서 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가구 모서리에 부착한 스펀지 재질의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문에 보면 요만한 스티로폼, 파란색 스티로폼 같은 거 달아놨죠. 이런 것들이 다 충격을 흡수해줘서 안전성을 높여주는 장치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의 조건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충격량에 의해서 피해를 볼 건데요. 이 충격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과 시간에서 시간을 늘림으로 해서 힘을 줄여주는 겁니다. 힘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충격량을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힘을 줄여서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충격량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실제로 충격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차가 부딪혔을 때 안전벨트라든가 아니면 뭐 에어백 아니면 범퍼 아니면 앞에 뭐 엔진룸 이런 것들이 충격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충격은 그대로 받을 거라고요. 단 힘만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각종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힘을 줄였기 때문에 멀쩡해 보여요. 몸 자체가 멀쩡해 보이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충격량 자체는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실제 데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데미지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했다라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교통사고 조금 크게 나보면 경험할 건데요.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하고 있으면 안전벨트를 매고 에어백이 터지고 하면 안 다친 것처럼 느껴져요. 아프지 않아요, 몸이. 근데 실제로는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안전성에서 이야기하는 건 힘을 줄이는 거예요.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뼈를 보호함으로 해서 즉각적인 피해는 줄어들지만 실제적인 충격량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길게 늘려서 힘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자동차의 안전장치들인데요.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는 에어백 안전. 자,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긴급제동 장치. 요즘에 차에는 많이 들어가 있죠. 사람이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겁니다. 사고가 날 걸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차선 이탈 경보 혹은 안전거리 유지 장치 이런 것들은 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이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조심하면 되는 부분. 하지만 얘네는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특히 안전띠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띠는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질량이 큰 트럭과 질량이 작은 승용차가 서로 충돌할 때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은 어느 쪽이 더 큰지 설명해보자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 설명해보자. 이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큰 차가 받는 충격량에 비해서 작은 차가 받는 충격량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부딪히면 큰 차는 멀쩡해요. 하지만 작은 차는 박살이 나죠. 그래서 박살난 작은 차가 더 많은 충격량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충돌 과정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작용, 반작용을 적용해야 되고요. 오늘따라 필기가 어렵네요. 작용, 반작용을 적용해야 되고 작용, 반작용의 핵심은 주고받는 두 힘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즉, 큰 차랑 작은 차랑 충돌했을 때 큰 차가 받는 힘이나 작은 차가 받는 힘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 역시 동일해질 겁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운동 경기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나 동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면 잘 알 수 있을 건데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그 격투기 쪽에서 많이 배우는 것이 바로 낙법이죠. 낙법.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과당하고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그래서 안 다치기 위해서 낙법을 배우는데요. 낙법의 핵심은 구르는 겁니다. 구르는 것. 굴러가면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늘리는 과정. 이것이 낙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구르는 동안 시간이 점점 계속 길어지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예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예들 나와 있네요. 운동화, 뭐 보호대, 그리고 넘어질 때 구르는 동작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그리고 바닥에 닿는 몸의 면적을 넓게 하는 것. 이거는 좀 그런데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뭐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에서 보행자는 대부분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 정도가 큰데요.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2차시 수업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역학적 시스템은 이걸로 완전히 끝난 거고요. 우리 지구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